많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나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손상의 주된 원인은 방치체 내 독소 축적 만성염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립선 건강에 대한 무지가 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아무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전립선 건강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립선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심화되고 반복적인 감염이나 발기기능 저하, 심지어 전립선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립선이 왜 손상되고 어떤 음식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먼지나 흙 같은 물리적인 오염이 아니라 전립선 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 산화된 지방 활성산소 염증 물질,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입니다. 전립선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독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요로 감염이 있거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속 깊이 쌓여 전립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일종의 내부 쓰레기처럼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전립선이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에 노출되는지 그 주요 원인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단과 항산화제가 부족한 식사는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고지방 유제품 튀긴 음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립선 주변에 지방이 쌓이고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연에서 유래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은 이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환경 독소와 중금속도 원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농약, 플라스틱, 수돗물 속 화학물질, 조리기구 등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물질이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고 축적됩니다. 전립선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 물질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뮴 납 수은 수치가 높아지고 전립선 세포 기능이 손상됩니다. 셋째, 성생활이 거의 없거나 사정이 드문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액을 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정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액이 정체되어 그 성분이 변화하고 점도가 높아져 감염과 염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자위를 과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각 있는 성생활이 전립선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치료받지 않은 요로 감염입니다. 배뇨 시 화끈거림 혼탁한 소변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은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감염이 전립선으로 침투하여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만성 전립선염이 열이나 극심한 통증 없이도 진행되며 피로회음부, 불평한 배뇨 후 소변이 남는 느낌, 성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조용한 염증은 전립선에 숨겨진 적입니다. 낮은 정도의 만성 염증은 전립선 손상의 흔한 원인이며 동시에 진단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곧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잘못된 식습관 생활 방식, 산화 스트레스,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전립선이 끊임없는 염증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염증은 전립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전립선액의 질을 변화시키며 요도를 압박해 결국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대장을 섬유질로 간을 쓴 채소로 신장을 물로 관리하듯이 전립선도 특정 식품과 영양소를 통해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염증을 깊이 줄이는 것,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희귀하거나 비싼 것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도 아닙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식품과 그에 대한 의학적 설명, 그리고 과학적 근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의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이미 독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신호를 알아채면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밤에도 자주 소변을 보러 가는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중간에 끊기는 느낌,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듯한 잔뇨감 골반이나 고환과 항문 사이에 묵직한 통증 사정량 감소 또는 사정시 힘이 떨어지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선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전립선은 이미 염증과 노폐물로 가득 찬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전립선 정화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대표 식품을 공개하기 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금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공육 잦은 붉은 고기, 섭취 튀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들 음식은 전립선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 수치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의 체내 농도를 낮출 뿐 아니라 체내 해독기관인 간을 손상시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셋째, 카페인과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고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지 마십시오.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고 염증이나 울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을 정화한다면 미래의 수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만이 아니라 삶의 질 성생활의 만족도, 활력과 전반적인 건강이 포함됩니다. 전립선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기능 저하, 장기간의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밤에 화장실에 몇 번이나 일어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전립선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전립선이 만성염증 독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 어떻게 조용히 손상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을 촉진하는 식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는 직관이나 마케팅이 아닌 의학적 연구와 생화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그 식품은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익힌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며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토마토에도 라이코펜이 있지만 조리 과정을 거쳐야 더 많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영양의학에서는 올리브유를 넣고 익힌 토마토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천연 예방식품으로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코펜은 전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염증을 줄입니다. 라이코펜은 인터류킨-6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조절해 전립선 조직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전립선은 대사 활동이 활발한 기관으로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DNA와 단백질을 공격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라이코펜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여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조절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며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저남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비정상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건강한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넷째, 혈류를 개선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산소와 영양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모세혈관 내 미세혈전 형성을 줄여 전립선에 풍부한 혈액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국제의학저널 암역학 바이오마커 및 예방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는 수십 개 이상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라이코펜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30mg의 라이코펜을 3주간 섭취한 남성들이 PSA 수치, 즉 전립선 특이 항관의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익힌 토마토를 자주 섭취한 남성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결과와 일치합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단순히 생토마토 한 조각을 가끔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섭취 방식과 빈도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푸아일의 수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프, 오븐구이 등으로 섭취하며 항상 건강한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20에서 30mg으로 이는 하루 익힌 토마토 소스 1컵 또는 일주일에 4에서 5개의 잘 익힌 중간 크기 토마토에 해당합니다. 섭취 빈도는 최소 주 5회가 되어야 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일시적인 섭취가 아니라 지속적인 섭취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라이코펜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45세 이상의 남성 가족력이 있는 사람, 만성 전립선염 또는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 PSA 수치가 높은 사람,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젊은 남성들에게도 예방 차원에서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 구조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안전합니다. 다만 위산 역류가 심한 경우 매운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거나 식품 히스타민 과민증이 의심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중에 가공된 토마토 소스는 당분 나트륨 첨가물이 많음으로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토마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코펜의 다른 공급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토마토 외에도 수박, 핑크자몽, 파파야, 빨간 피망에도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식품의 라이코펜 함량은 낮고 조리법에 따라 흡수율도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익힌 토마토입니다. 임상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57세의 남성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며 사정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PSA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고 초기 진단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었음은 이다. 저는 약물 치료보다 먼저 식생활 개선을 권했습니다. 특히 핵심 식단 중 하나로 올리브유를 곁들인 자연산 익힌 토마토 소스를 아침이나 저녁 식사에 주 5회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PSA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물 없이도 전립선 건강이 개선된 사례로 신체는 적절한 환경을 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립선을 정화하는 핵심 식품, 즉 올리브유를 곁들인 익힌 토마토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이를 어떻게 식단에 제대로 적용할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지,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영양소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지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가능한 식단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립선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 둘째, 조직 내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것. 셋째, 비정상 세포 성장을 예방하는 것.
넷째, 전객의 질과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다섯째, 불편한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여섯째,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식단 전략은 이미 전립선 관련 증상을 겪고 있는 남성뿐 아니라 향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을 정화하는 식단의 핵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코펜 섭취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가장 효과적인 공급원이며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분량의 직접 만든 익힌 토마토 소스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하루 주식인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식단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퀴노아 통밀 파스타 위에 자연산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는 방법, 오레가노와 올리브유를 뿌려 오븐에 구운 토마토 요리, 강황과 후추를 더한 토마토 수프, 채소와 저지방 단백질을 넣은 토마토 퓨레 요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토마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양소 조합입니다. 익인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 항염 효과, 전립선 보호 기능이 배가 되는 음식과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호박씨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정자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금이 없는 호박씨를 한두 숟가락 섭취하세요. 샐러드나 플레인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마씨, 차씨, 호두,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저강도 만성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분량의 아마씨 가루나 치아씨를 섭취하고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겹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경로에 직접 작용합니다. 식사 수프, 허브차 등에 강황을 소량 넣어보세요. 이때 반드시 흑후추와 건강한 기름을 함께 사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등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간에 해독 작용을 돕고 전립선 내 종양성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채소를 찐 형태로 주 3회 이상 섭취하세요.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식단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간 식단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1차 점심, 현미밥에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고 찐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 저녁, 강황을 곁들인 오븐구이 생선과 구운 토마토 요리. 2일차 점심, 통밀 파스타에 올리브유와 바질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섭취. 간식, 호박씨와 호두. 3일차 아침, 아마씨, 파파야 강황을 넣은 건강 쉐이크. 저녁, 강황이 들어간 토마토 수프와 통밀빵. 4일차 점심, 찐 닭고기와 케일 샐러드 익힌 토마토. 저녁, 채소 오믈렛과 자연산 토마토 소스. 5일차 점심, 정어리 현미밥 구운 토마토. 간식, 플레인 요거트에 치아씨.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토마토를 식단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스는 설탕, 나트륨 착색료, 보존제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신선한 토마토만을 올리브유, 천연 허브를 활용하여 소스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을 위한 진짜 도움이 되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기름 없이 토마토를 조리하는 실수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지방이 있어야만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익힌 토마토에는 반드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코펜을 파괴하고 기름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불에서 조리하고 튀김과 같은 조리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가끔만 토마토를 먹는 것입니다. 드물게 섭취하는 것으로는 전립선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익힌 토마토를 예외적인 음식이 아니라 식단의 일부분으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전립선의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관련 증상이 호전되려면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의 경우 PSA 수치 감소는 6주에서 12주가량 필요하며 전반적인 보호 효과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화 전략을 보완하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과 담배는 강한 전립선 염증 유발 요인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액 정체를 예방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로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회음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 염증이나 배뇨 불편을 호소한 수많은 환자들이 이 시기 전략을 3개월 정도 성실히 실천한 뒤 눈에 띄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끊기지 않으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선격이 되살아나고 약물이나 수술 없이 증상을 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전립선은 나이 들어서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힌 토마토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약이나 고가의 치료법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따뜻한 식사 한 그릇과 꾸준한 실천이 해답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익힌 토마토 요리를 5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전립선을 위한 주간 식단 가이드를 다운로드 형태로 원하신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고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